뉴스를 쏟아내는 코너죠. 우리 정치의 한 발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박지원. 민생당 박지원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이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마지막 월간. 느낌이 어떠세요? 뭐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네. 또 지난 12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예. 후회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아쉬움은 남으심. 보통 제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해요. 시원섭섭 중에 시원 쪽입니까? 섭섭 쪽입니까? 하면 둘 다 아닌데요. 그럼 어느 쪽이신 거예요? 시원도 아니고 섭섭도 그냥 아니고 아쉬움이라니까. 그냥 아쉬움입니까? 네. 그냥 아쉬움이 남는다. 아, 요건 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네 하는 거 뭐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좀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북미 아, 이렇게 해서 비핵화의 길로 성큼성큼 다가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이 진척되지 못해가지고 예. 그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나 낙선 거사로도 네. 활발하게 아, 그럼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싶다. 아, 이런 것이 희망입니다. 이제 원외지만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더 전력을 다하실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홀가분하게. 뭐 통일운동도 운동이고 예.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뭐 경륜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이러한 것들을 국민과 정치권에 계속 발언해서 네.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특히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그리고 통일로 가는 네. 그러한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아, 잘하시기를 저도 당부드립니다. 잘할 겁니다. 희망합니다. 잘할 겁니다. 그나저나 박지원 의원이 떠난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야말로 거대 예. 여당이 탄생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도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범진보권 의석이 190 그리고 범보수가 110 네. 이렇기 때문에 협치를 가장 잘할 수도 있고 아, 또 만약 지금처럼 통합당이 발목만 잡고 반대만 하고 광화문으로만 나간다고 하면은 독자적으로 민주당이 범진보권이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힘 자랑하지 말고 예. 반대만 하지 말고 예. 국회 버리지 말고 어허. 삭발도 하지 말고 제발 국회에서 국회는 본래 싸우는 곳입니다. 싸우면서 합의 조정해 나가는 그런 생산적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더라도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품위 있게 말로 논리로 그렇죠. 서로를 그렇게 상대를 동물국회. 설득해야죠. 동물국회가 돼서는 안 되죠. 논리적으로 말로 네. 이렇게 싸우면은 국민들이 아 저건 옳고 저건 틀렸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은 그렇죠. 국민과 함께 그렇죠. 가는 그런 국회가 될 수가 있죠. 저도 바랍니다. 제발 협치의 국회, 상생의 국회,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해내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 총선 전까지는 사실은 총선 승리한 후에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민주당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라는 변수. 지금 지도부 공식 입장하고 개별 의원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김영춘 의원은 어제 처음으로 윤미향 사퇴론을 꺼냈어요. 공식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 이런 내용. 박 의원님도 뭐 지금 민주당에도 아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메인 흐름은 어떤 겁니까? 민주당의 다수의 분위기. 물론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양정숙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지도부는 항상 또 원내에서는 의원들을 좀 보호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사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보았을 때 민주당이 저는 25일 네.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아마 곡해해서 보고를 받았든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용수 할머니. 지난 7일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예.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로 찾아와서 예. 19일 날 예. 거기서 뵀단 말이에요. 5분 예. 내지 10분 맞습니다. 뵀다는데 그것을 용서로 그 기자회견 말씀하신 그렇죠. 19일 기자회견. 이걸 받아들이고 25일 날 기자회견 하겠다. 네. 이것을 아마 좀 유리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냐. 민주당 그렇죠. 지도부가 네, 그렇게 보시는 지도부가. 거예요. 저도 그 만났다. 첫 보도를 보고는 용서를 해 주는구나. 화해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은 달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빨리 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생각하는 예. 그러한 것과 역행되는 민주당의 지도부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김영춘 의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처음부터 네. 민주당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셨더라고요. 예. 월요일에도 뭐라고 방송 인터뷰 하셨냐면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할 거다라고 내다보셨던데 지금 그렇습니다. 민주당 예.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은 계속 신중론이거든요. 신중론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고 지도부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19일 이용수 할머님의 윤미향 당선인과의 면담을 잘못 해석했지 않는가. 잘못 해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그런데 지금 현재 예. 흘러가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25일에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이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더 강한 발언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월요일이 되기 전에 주말이 가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 내리는 게 당으로서는 더 바른 선택이라고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든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잉 수사다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어떻게 됐든 수사가 조여오고 네.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언론에서나 내부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예. 특히 오늘 아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계했던 윤정옥 교수님이나 이분이 정대원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정대원 만드신 분이고 또 이호재 교수님은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은 그 측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 여론은 더 나빠질 거고 물론 사퇴 여부는 윤미향 의원이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정도 시점이라고 경험상 쭉 이제 뭐 어떻게 판이 흘러가는지는 항상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은 결단할 시점. 그렇죠. 결단이라 하면 그러면 뭐 자진 사퇴를 권하는 거 아니면 제명 아니면 당원권 정지한 후에 조사받아라 어떤 식의 결단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는 없다. 했으면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가능하죠? 글쎄요, 뭐 윤리위원회 소집 등 여러 가지 징계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 민주당과 선이라도 그어줘야 된다. 선이라도 그어야 한다. 당으로서는 이러한 의혹이 계속되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또 행안부, 국세청의 자료 등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당을 떠나서 해라.
떠나서 해라. 또는 사퇴를 공고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함부로 사실상 현역 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 일주일만 네. 더 버텨나간다고 하면은 현역 의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저렇게 시급하게 압수수색을 강하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직 의원이 아닐 때 네. 소환 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되기 전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지금 지도부가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을 그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은 나타나는 현실. 예. 그리고 다행히 뭐 김현정 뉴스쇼에도 네네 인터뷰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나왔던데 그게 저는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꾸 해명을 하니까 네. 의혹이 더 증폭돼요. 해명을 했는데 바로 뒤에 그것이 또 틀렸다라는 그렇죠. 반박 이제 팩트가 계속 나오고 뭐 이러니까. 저도 윤미향 당선인의 30년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로를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지만은 지금 나타난 의혹은 그러한 공로를 덮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횡령, 배임으로 조사를 한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도 30년의 명예를 생각해서 예. 결단을 해야 되지만은 이미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김영춘 의원 같은 분들이 네. 지금 사퇴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본물은 터졌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큰 이슈가 그거라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결론을 낸다 그래요. 오늘 끝장 토론을 한답니다. 어제부터 지금 워크숍 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뭐 예. 여러 가지 문제를 끝장 토론을 하겠지만 예. 나중에는 합의가 안 되면은 표결 처리까지 하겠다. 예.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예. 그래서 당선인들을 굉장히 설득했다는 것. 단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죠.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통합당의 관계자들 얘기로는 금년 말까지 해야겠다 하는 거고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뭐 3월 말, 4월 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또 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분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지만은 일단 주호영 대표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임기를 조정해서라도 네네. 비대위 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출범한다. 출범한다로 보세요. 네, 지금은 보겠습니다. 그럼 임기를 뭐 12월, 3월 한 중간쯤 아니면 3월을 받는 걸로? 지금 12월 말, 3월 말인데 예. 사실 이분이 4월 7일로 예상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것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있을 것 아니냐. 6개월 내로 이 대법원까지 선고가 나야 되거든요. 선거법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최소한 보궐선거라도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하. 저는 그분이 또 3월까지. 고집도 있고 뭐 3월 말. 그런 데까지 되겠죠. 그렇게 보세요. 3월 말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받지 말라고 지난 월간에서 저는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면 험한 꼴 당할 거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더라도 예. 반대가 얼마나 많아요. 많죠. 반대가 당 안에서. 많으면은 네. 이 국회의원 터진 입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서 이제 그래서- 험한 꼴은 당할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할 거라고 보시는. 본인이 가시겠다 하고 예, 예. 주호영 알겠습니다. 대표가 그렇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면은 예. 사실상 예. 오래전에 사선 이장 중진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보면은 그때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렇지만 당내 반발이 당선인들이 그래도 좀 무슨 기대가 있었는데 그냥 역시 순한 양처럼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순한 양처럼. 아니 그나저나 통합당하고 한국당하고는 합당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뭐 원유철 한국당 저 대표는 합당을 하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시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고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뭐 오늘 또 원유철 대표께서 뭐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하는 예.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네. 사실 저는 합당하는 척하고 안 한다. 척만 할 거다? 그렇죠. 척? 당분간. 아, 그건 굉장히 정략적인데 예. 지금 통합당이나 한국당은 공수처 예. 출범 문제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예. 임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 권리 행사를 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추천위원은 네. 7분 중에서 6분이 찬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 추천위원이 3분이죠? 네, 3분입니다. 그러면 원내교섭단체가 이루어진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한국당이 지금 19석이니까 한 명만 더 오면 원내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예, 공수처장 뽑을 때 비토권을 가질 수 있는 비토권 거죠.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그거 때문에 행사할 것이라고 보시면 저는 그러한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네. 총선에. 예, 예. 또 그 후로도 통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 통합한다 예. 하면서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망한 보수가 더 망해지는 그런 꼴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망하는 쪽으로 그렇잖아요. 갈 거. 지금 현재 아니 지난 원내교섭단체 둘 총선에서- 가지고 있으면 힘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지난 총선에서 망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위성 정당에 대해서 예.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통합하겠다 음. 해놓고 민주당과 시민당은 통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통합당과 한국당도 통합하겠다 하고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다. 정략적이다. 꼼수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렇게 딜레이,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게 대선 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는 가지 그건 않을 아니라고 겁니다.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정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붙을 만한 말씀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은 정권 초반에야 적폐청산이 통하지만 후반기까지 가면 그게 정치 보복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통합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 꼭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예.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끝나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사면되기를 바라지만은 제가 총선 후 정부에 그럴 만한 분하고 만나서 상당히 고위층에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 예. 제 경험으로는 최소한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있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러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했었는데 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질문했더니.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재판이 끝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도 문희상 의장 말씀대로 사면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면 문희상 의장이 어제 그 말씀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저도 보시는-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글쎄 그런 교감하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희상 의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또 교감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이 의장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신 제안이라면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내다보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근거가. 저는 법사위원회에서도 몇 번 네. 그러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등 경험에 의거하면은 임기 말에는 네. 상당한 그 정치적 부담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거든요. 정치적 부담. 예. 대선 전에 미국도 부담이 되는 것들. 또 그렇고 선진국도 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다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의견이야 여러분의 의견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의 경험상 전망은 그러하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박지원 의원님 아무튼 국회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뭐 국회가 아닌 곳에서 할 일 더 많으실 거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열심히 운동하고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박지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